안녕하세요. 예, 올해 본 시험들 중에서 뭐 국가직 또 지방직 서울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다 촬영을 해서 이미 강의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보셨어요? 예,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거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 법원직 문제는 제가 촬영을 해서 올린 게 없는데요. 법원직 문제가 이제 25문제죠. 그거 있고 또 요번에 본 7급 문제가 있어요. 7급 문제 또 수능 문제. 그래서 오늘 45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제가 쭉뭐 설명드려도 되는데 여러분이 좀 풀어보신 다음에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좀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20분만 드릴게요. 20분 너무 짧은가? 예. 하여튼 20분 하시고 제가 분위기 봐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좀 풀어보세요. 네. 네, 보실까요? 네. 법원직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 1번 볼게요. 법원직에도 있고 뭐 7급 문제도 있고 한데 그 요새 그 남북 문제가 많이 그 뉴스에 나오면서 그 시험마다 지금 그 통일 합의문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1번에 보시면요, 남과 북은 그러면서 중간에 뭐 점점점점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는 뭐 잘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줄 정말 중요하네요.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별표. 이건 오히려 답이 될 때도 있어요.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진짜 남과 북의 관계는 뭐냐? 아주 그 모호한 관계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특수관계라는 것을 점점점 거기 뭐 합의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 빼고 그 중요한 내용만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1991년에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죠. 기본합의서. 근데 거기 기본합의서에 보통 답으로 나오는 게 거기 사료로 다 들어갔어요. 또 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1조거든요. 1조. 1조에도 별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험에서 사료로 주어지는 게 구조거든요. 구조.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세 글자로 불가침. 그래서 보통 구조를 주고요. 그 위에 세 줄과 1조가 보통 그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다 줘버렸어. 이제 뭐가 답으로 나올지 궁금하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요. 1조도 한번 동그라미, 1조라는 말에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1장에 여러 조가 있고 2장에도 여러 조가 있고 한데 1장의 제목은 남북 화해입니다. 그래서 남북 화해라는 장이 시작일 때 제1조 시작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상대방 체제 인정하고 존중한다예요. 제2장의 제목은 남북 불가침인데요. 남북 불가침이라는 제2장이 시작하는 조가 제9조예요. 그러니까요, 늘 이게 나오는 이유가요. 그 1조는 다시 남북 기본합의서는 총 4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조가 1조고 두 번째 장의 첫 번째 조가 9조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 것들은 다 그걸 따라가는 것들이고 이게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죠?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 15조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15조는 이제 제3장이 시작되는 건데 그 제3장의 제목 한번 적어보세요. 제3장의 제목은 남북교류협력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그래서 아까 1장의 제목 뭐라 그랬어요? 남북화해. 2장의 제목은 남북불가침. 3장의 제목은 남북교류협력인데 4장 제목은 몰라도 돼요. 그냥 그건 뭐 기타 이런 거예요. 이거 누구랑 누가 맺은 겁니까? 남과 북이 맺었다고 하면 난 나갈 거예요. 진짜. 예?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까지 안 했었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런 문제 좀 더 드는데요. 요거는 누가 서명했는지 알아두세요. 누가 서명했을까요? 이거는요, 대통령이 서명한 게 아닙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남쪽의 국무총리와 북쪽의 총리가 서명했다는 거 알아두세요. 남북기본합의서는 당시에 남쪽에 정원식 국무총리와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쪽에서는 연형묵이라는 이름 몰라도 됩니다. 형묵이라는 그 정무원 총리가 서명을 했어요. 어쨌거나 정원식 국무총리, 연형묵 정무원 총리, 즉 총리 2명이 서명을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알죠? 그걸 좀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 보시면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거기 밑줄 쳐보세요. 우리 민족끼리. 이 말을 이때부터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자주적 해결이라는 건 뭐 여기저기 나오니까요. 근데 자주적 해결이란 말은 여기저기 나오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 민족끼리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요거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주로 쓴 표현입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둘이 만났는데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뭐랑 뭐가 비슷하대요? 연합제 동그라미,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렇게 한 단어니까요. 낮은 단계 연방제 동그라미, 그것이 공통성 동그라미, 공통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금방 알겠죠? 이건 올해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2000년 6월 15일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이죠.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이 6월 15일이었는데요. 6.15 공동선언입니다. 네, 요것도요 조금 더 알아둘게요. 여기 보시니까 6.15 공동선언에 1조와 2조가 나왔죠. 이것도 총 5조가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선언적으로 상당히 짧은 합의입니다. 근데 총 5조가 있는데 1조 여기 있고 2조 여기 있는데 여러분 3조 좀 알아두겠습니다. 3조의 내용은 뭐냐면요. 한번 써볼까요?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당 교환. 흩어진 가족 점 찍고 친척 방문당 교환. 그러니까 흩어진 가족과 친척이 방문하는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당 교환. 그걸 짧게 얘기하면 뭘까요?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조는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2가지 협력을 하재요. 경제협력 더하기 재반협력. 그죠? 그래서 경제협력이 으뜸이고 나머지 재반협력을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5조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연합제 연방제 공통성, 그리고 경제협력, 재반협력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6.15 공동선언이라 했는데 그 사이에 살짝 껴 있었던 그 3조 있죠. 그거를 좀 같이 기억을 하세요. 제가 예상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 5조는 마지막 5조는 그냥 의사진행적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고요. 이거는 누구랑 누가 서명했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그죠?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서명을 했죠. 그거 달라요, 2가지가. 그러니까 앞에 거는 총리들끼리 한 거고 이 뒤에 거는 대통령과 국방위원장이 한 거예요. 김대중, 김정일이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가와 나의 선언문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면요. 그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입니다. 12, 13. 1991년 12월 13일. 그리고 뭐 두 번째 건 당연히 2000년 6.15니까 6.15겠죠. 1번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었다. 금강산을 보급화. 1998년입니다. 구파 보급화. 당시 이제 요게 왜 됐어요? 당시 사실은 나라가 한 건 아니고 현대그룹이 하자고 했었죠. 그죠? 현대그룹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6월쯤에 이제 금강산 관광했으면 좋겠다 하고 10월쯤에 좀 확실해지고 11월부터 가자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다 98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게 답인가요? 예. 1번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2번에 개성공단 건설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 이번 개성공단도요. 이것도 1차 남북 정상회담 있고 나서 그 결과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요. 시작 동그라미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개성공단 건설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 사실은 개성공단 얘기가 나온 건 바로 2000년 그때 있죠. 1차 남북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개성공단 하자고 개성공업지구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2002년에는
북한에서 뭐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법도 발표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땅 깎으면서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개성공단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시멘트 하나라도 올라갈 때 이제 그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요게 참 애매해. 예. 김대중 정부가 하고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2003년 6월입니다. 2003년 6월이면은 어느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잖아요. 그죠? 2003년 초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다 준비했지만 정작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2003년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 정부로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잘 안 낼 거예요. 근데 2003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 세 번째,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최초 동그라미. 이게 중요하죠. 이번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나옵니다. 예.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일 때는 그땐 고향 방문단이라는 표현 썼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고향 방문단. 그런 표현은 이렇게 흔히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예술 공연도 교환하고 그랬죠. 고향 방문단, 예술 공연, 교환 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에서 있었죠. 몇 년도입니까? 전두환 정부 때죠. 1985년이에요. 1985년.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예, 1985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경의선 철도도로란 뜻이죠. 철도도로 복원, 연결 사업이다. 사실 이 표현은 공식 명칭은 아니고 원래 정식 명칭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에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 뭐 6.25 이후에 다 끊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공동으로 한번 이어보자라는 거죠. 근데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것도 왜 했어요? 이것도 결국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이제 6월부터 뭐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뭐 흐지부지 되었었죠. 예. 그런데 그래도 하나는 알아야 되는 게 그래도 하자라고 말하고 첫 삽을 뜬 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른 시험에서 여태까지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몇 년이에요? 2000년 9월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2000년 9월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문제는요. 거기 02번에 제5조 12조 보니까요. 그 12조의 맨 밑에 줄에 3정보 초과하지 못한다. 3정보 별표. 뭐겠어요? 농지개혁법이겠죠? 농지개혁법. 근데 거기에요.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답 맞추려고 지금 모인 건 아니니까요. 네. 뭐 하나 지금 배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제5조에 보시면요. 아래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그랬는데 거기 5조의 2호에 보니까 아래의 농지는 어떻게 매수한대요? 좀 표현이 다르죠. 정부에 귀속한다 밑줄 1호에 2호에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밑줄. 그러니까 1번은요. 그냥 정부가 뺏는 거예요. 근데 2번은 뭔 뜻이에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유상이죠. 유상. 그죠? 유상 매수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유상 매수하는 건 뭘 유상 매수해요? 3정보 초과 농지. 그죠? 3정보 초과 농지를 너 이렇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냐? 3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3정보 초과 농지를 매수하죠. 근데 거기 그 말이 없네. 사실 거기 2호에 가, 나까지 있잖아요. 다가 제일 중요한 말이어서 거기서 빼버린 거예요. 다를 써보세요. 그거 쓸 수 있게 돼 있네. 빈칸 있네. 그죠? 가나 밑에 2호에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작용하지 않은 자의 농지 밑에 괄호 다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그렇게 해놨어요. 법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한도 동그라미. 한도가 그리고 12조부터 나오거든요. 12조의 한도가 뭐예요? 그게 3정보인 겁니다. 네,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문제를 보니까요. 이번에 미군정 시기에 제정이 되었대요. 미군정 동그라미. 이거 자체를 정의를 잘해야겠다. 그죠? 미군정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광복 다음 달부터 미군정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1945년 9월입니다. 1945년 정확하게 뭐 9월 8일인데 1945년 9월 8일부터 대한민국이 생길 때까지 언제예요? 1948년 8월 15일까지를 꽉 채워서 미군정이라고 그래요. 약 한 3년 동안이죠.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제정되었대요. 제정 동그라미. 옛날에도요, 농지개혁법이요, 제정 문제가 한 번 있었거든요. 농지개혁법은 제정이 있고 공포가 있는데, 공포가 되면 실시가 된다는 뜻이고, 근데 제정과 공포를 지금 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은요, 1949년 6월에 됐어요. 1949년 6월. 근데 공포는 언제 됐나요? 1950년 3월이죠. 그래서 49년 6월이면은 뭐 제정인데, 제정이든 뭐 공포든 간에 1950년 3월이든지 간에 다 잠깐만, 옳지 않은 거죠. 이게 맞네, 그죠? 예, 그죠. 그래서 다 뭐 48년 이후니까요. 그렇고. 근데 요 문제를 통해서 재정과 공포를 다 알아두시라고. 옛날에도 한번 재정 문제가 있었어요. 1949년 몇 월이라고요? 6월이고, 공포는 1950년 3월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유상매수 무상분배 아니죠? 유상매수 유상분배죠. 유상이죠. 유상무상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부터 먼저 보시면, 북한은 토지개혁이라는 보통 표현을 쓰는데, 북한은 몇 년인가요? 46년입니다. 46년 3월. 그래서 실시된 게 둘 다 3월이긴 한데, 우리는 50년 3월이고 북한은 46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느려요. 그러니까 이에 영향을 받아 북한이 한 게 아니겠죠. 답이 3번입니다. 자작농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상태로 대한민국이 출발을 하게 되었죠. 자작농이 크게 증가했다. 이건 이미 뭐 기출된 표현인데,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농민들이 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농민들이 땅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뭐 아주 비슷한 표현이지만 꼭 이 표현을 알아두세요. 농민의 토지 소유. 농지개혁법의 결과는 뭐예요? 농민의 토지 소유. 거기서 농민이라는 것은 그 속뜻이 자영농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농사도 짓지 않는 그냥 지주가 땅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주가 토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영농 농민이 토지 소유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셨고, 이제 3번 문제 보실게요. 이번엔 답이 3번이었죠. 그 다음에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이건 좀 간단하니까 좀 빨리 볼게요. 가는 뭐예요? 훈요십조입니다. 나는 사만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이, 그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 밑줄,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의 짐에게 근본이 되니까지 밑줄. 그래서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 왕실한 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훈요십조인데요. 훈요십조는 누가 썼어요? 당연히 태조왕건이 썼겠죠. 태조왕건이 거의 죽던 때 썼어요. 이거 딱 쓰고 딱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년에 썼는데, 한번 이름 하나 써볼게요.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걸 써서 줬냐면 박술희라고요. 신하의 이름인데요. 이 박술희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서 준 것이 바로 훈요십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모든 문제가 다 훈요십조의 원문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훈요십조 밖에서 훈요십조를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로 나올 때에는 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도 훈요십조의 그 키워드로 하나 알아두시고, 지금 거기 가에 나오는 것은 훈요십조에서 특별히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서경이 좋은 땅이다. 결국 풍수지리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훈요십조에서요, 풍수지리를 강조하는 게 5개나 돼요. 2조, 5조, 8조 그래요. 그래서 2조, 5조, 8조가 다 풍수지리예요. 근데 여기 지금 몇 조가 나온 거예요? 5조죠. 특별히 5조에서는 풍수지리 중에서도 그걸 따라서 서경을 중시한다. 그래서 5조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서경중시입니다. 그 다음에 20조니까요. 이건 훈요십조는 당연히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무 28조인데요.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까지 믿죠. 별표. 이 문장만 나온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뜻이 아니라 불교는 몸이나 닦으라는 거예요. 유교가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유교의 정치 이념이다 그래요. 유교 정치 이념. 최승로가 주장한 거잖아요. 최승로는 유교로 정치했으면 좋겠대요. 유교 정치 이념.
보시죠. 1번에 나가 가보다. 아니 거꾸로죠. 예, 가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양현고 동그라미. 이건 언제예요? 예종 때죠. 가는 태주 때니까 안 맞죠. 그 다음에 가를 발표할 아니네요. 그죠? 과거제도 동그라미. 이건 광종이니까요. 역시 맞지 않고. 4번에 나, 즉 시무 28조가 작성될 당시에 왕이 누군데요? 성종이니까 국자감 동그라미 맞다. 이게 답이 4번이네요. 4번 문제.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이에는 애당초 소통이 없었고 소통도 없었고 은혜도 없고 원수도 없고 상관도 없는데 너희 왜 그러니? 이번 덕산묘소에서 저지른 병고야말로 어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이런 거예요. 그죠? 덕산묘소 동그라미. 누구의 묘 같아요? 예, 남현군의 묘입니다. 예, 덕산. 이 지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현군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덕산이라는 이 지명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다가 이제 실패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68르트 이렇게 외우고 있죠. 1868년입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요 사료는요, 이거는 고종실록에 있는 거거든요. 고종실록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양 배가 저기 영종 있죠, 영종. 그쪽에 이제 서해 쪽에 와가지고 거기다 배를 대놓고는 우리 쪽에다가 편지를 하나 보낸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답장 쓴 글이 이겁니다. 네, 편지가 뭐라고 하냐면 편지는 당연히 오페르트가 쓴 거예요. 네, 제독 오페르트 이래가지고 이제 쓴 건데 오페르트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러면서 우리한테 편지 써요. 야 이거 아주 불손하게 썼는데 그 다른 그 무덤을 그 도굴하는 거는 참 사람이 나쁜 일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나라 운영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일 같아. 그러면서 네 나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덤 파는 게 낫지. 뭐 이러면서 편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관 꺼내 가지고 여기까지 가져올 수 있지만은 내가 인간의 더 이상 안 한 거야. 이러면서 그때 그게 석회로 발라져 있어가지고 못 해냈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기계가 없어서 못 깼겠어? 내가 다 깰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못 깼다고 오해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조만간 너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아주 협박을 잔뜩 한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장 쓴 거예요. 근데 이 아주 답장이 그 지금 어디부터 나오고 있어요? 너와 나의 사이에는 소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원수진 것도 없는데 너희 왜 그러냐? 이랬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답장 앞에 이거 우리 대원군이 보면 이 편지 보면 넌 죽어. 그래서 내가 우리 대원군한테는 보여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 이러면서 실제 대원군한테 보내주지 않고 돌려보내는 그런 편지인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올 법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 가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조약 체결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 동그라미.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요. 마음껏 수출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무항세 얘기하는 거죠. 이 뭡니까? 조일 무역규칙입니다. 강화도 조약과 거의 동시에 맺어졌던 조일무역규칙 1876년이죠. 거기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건요. 조일무역규칙의 6조입니다. 6조. 제6칙 6조고 거기 상선은 원래 항세를 다 납부해야 되지만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건 7조예요. 그래서 조일무역규칙의 6조 7조 내용이 거의 한꺼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건 그러니까 몇 년과 몇 년 사이예요? 1868년과 1876년 사이입니다. 영남 유생들은 조선 책략의 내용을 비판했다. 조선 책략이 들어온 건 1880년 말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영남 유생 동그라미. 영남 유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상소를 올린 것이 영남 만인소예요. 영남 만인소는 그 다음의 초입니다. 81년 2월이거든요. 1881년.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긴 좀 힘들겠네요. 이번에 원산과 인천이 개항됐대요. 원산과 인천은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이후에 개항됐으니까 이건 뭐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원산 동그라미. 원산은 언제 개항됐어요? 1880년에 개항이 되었고 인천 동그라미. 인천이 더 늦게 됐는데요. 이건 83년에 개항이 됐습니다. 그 연도를 정확하게 외우세요. 네.
80년, 83년. 정부는 통리기무함을 설치했대요. 통리기무함은 동그라미 1880년이잖아요. 80년. 요것도 안 되겠고. 4번이 답인데요. 어제연 동그라미. 어제연이면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예. 1871년.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 이 문제 보고서 참 솔직하다 그랬어요. 사실은 한성근 양원수 장군 뭐 프랑스 군대 격파했다는 건 조금 뭐 말이 되는데 사실 어제연 장군은 완전히 졌거든요. 아니 이겼는데 수자기를 왜 뺏겨? 깃발 가져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 사실은 완전히 졌는데 그걸 갖다 격퇴했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진짜 솔직하게 낸 거예요. 보세요. 어제연이 이끄는 부대가 전력의 수로 결국 함락당했다. 솔직하다. 근데 이걸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분전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많고 한데 뭐 다 맞다고 하시면 돼요. 이건데 요거가 진짜 솔직한 표현이에요. 제대로 쓴 겁니다. 답이 4번이죠. 예. 5번 문제. 가 나를 주장한 승려들 그랬는데 승려 문제가 또 한 문제는 꼭 나오죠. 그죠? 예. 교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아내 마음을 버리고 외면해서 구하고 교 동그라미 선 동그라미 선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아내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 그랬는데요. 일단 교와 선을 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교와 선을 다 강조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균여, 의천, 진울이죠. 균여, 의천, 진울인데요. 진울은 슬쩍 선을 앞에 갖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진울은 아니에요. 했다 하면 균여와 의천인데 균여의 글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교, 선 나오면 이건 다 의천 문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랬죠? 교, 선, 통합에 대한 것은 균여, 의천, 진울밖에 없는데 의천은 안 나오고 아니 균여는 안 나오고 진울은 선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두 가지 아셔야 돼요. 의천 문제를 낼 때 아예 교간 겸수 교리를 낼 때가 있어요. 교간 겸수 낼 때에는 경자와 관자를 준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 사료랑 다른 사료예요. 의천을 낼 때 두 글자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교, 선 이렇게 나와도 의천으로 푸시고 경, 관 사실은 관이 먼저 나오는데 관만 배우고 경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관, 경 그러니까 교선 나와도 의천으로 푸시고 관경 나와도 의천으로 푸세요. 뭐라고요? 교선, 관경. 그런데 사실은 요 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할 게 아니라 사실 요거 작년에 나온 사료예요. 작년 지방직구급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왔던 사료예요. 2017년 지방직구급 똑같은 사료예요. 의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만 봐도 벌써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거의 여기서 시작하는 게 또 많아요.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그리고 뒤쪽에 타락했다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줄에 끝 한 중간쯤에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여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밑줄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타락했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가방만 허비하니 타락했다. 이거예요. 이거 진울입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이거? 당연히 뭐 권수정의 결사문에 나오겠죠? 권수정의 결사문. 답은 3번입니다. 선을 중심으로 교학을. 선 슬쩍 먼저 말하고 교 말하는 사람은 진울이죠. 1번은 누구예요? 백년사 요세고 2번은 이번에 법안종 동그라미. 이거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사실 2번에 관련된 사람은 딱히 한 명이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2번은 승려를 쓸 수 없습니다. 일단은 법안종은 광종이 좋아했죠. 법안종은 누가 좋아해요? 광종이 좋아해요. 근데 광종이 도입하려고 애를 썼는데 균여가 말을 안 들었어. 근데 균여는 화엄종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2번에 딱 맞는 사람은 없고 그 문장은 버리시되 법안종이란 단어만 광종에게 붙이는 거를 꼭 좀 해주세요. 4번에 유불일치설은 누구예요? 해심이죠. 6번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치고 학문을 장려했다 그랬어요. 경도강이죠. 근데 경도강 때 태학감은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태학으로 쓸 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솔직하게 또 써줬어. 예.
이 출제자는 솔직해요. 예. 예. 이게 그러면 몇 세기인가요? 경덕왕이면 8세기 중엽 정도로 보면 됩니다. 8세기 중엽. 예. 왜 8세기 중엽을 좀 강조하냐면 사실 뭐 불국사 그것 때문에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때문에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늦어도 8세기 중엽이니까요. 원효 동그라미. 이건 다 순서 문제니까 뭐 내용 볼 것도 없이요. 그 원효는 언제쯤으로 풀어야 돼요? 그냥 원효랑 의상은 다 때로 푼다면 문무왕 때로 푸세요. 문무왕 때. 물론 그 다음 왕까지 살긴 했지만은 그냥 문무왕 정도 딱 삼국 통일 그때로 딱 보시면 돼요. 그러면 7세기 후반이겠죠? 다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관리를 채용하는 독산품가 동그라미. 독산품가는 원성왕 때잖아요. 이건 우리가 788 연두도 하는데, 그죠? 이거는 788 8세기 말입니다. 8세기 마지막 사건으로 외우자고 그랬죠? 7세기 마지막에는 신문왕이 있지만은 8세기 마지막에는 독서 산품가가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시기 문제로 나오잖아. 알아두셔야 되고 최치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최치원인데 옆에 보니까 황소를 격퇴하는 글 밑줄. 그게 뭐예요? 토황소 경문인데 그럼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언제쯤이냐면요. 이건 진성여왕 때가 아니고 요거는 분명히 그 전일 거예요. 그 전에 유명해질 때. 이건 이제 헌강왕 때거든요. 헌강왕. 적어보세요. 예. 헌강왕 때. 어쨌거나 뭐 헌강왕이든 그 다음 헌강왕 다음 왕이 진성여왕인데 이게 신라 하대 왕들은요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그 기간 차이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헌강왕도 진성여왕도 다 9세기 후반 사람들입니다. 9세기 후반. 그래서 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은 그래도 좀 알아두세요. 진성여왕 한번 써요. 진성여왕. 진성여왕은 51대 왕인데요. 51대 왕인데 그 바로 앞에 49대 왕, 49번째 왕이 헌강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대 왕이 정강왕이라는 사람이고 정강왕. 필요 없어요.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52대 왕이 있거든요. 52대 왕이 누구냐면 효공왕이라는 왕이에요. 효공왕. 효공왕을 좀 알아두시라고. 효공왕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897년부터 912년까지거든요. 897년부터 912년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뭐가 있어요? 나라가 두 개나 세워졌어요. 그죠?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건국이 그때 있었죠. 그러니까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건국 이런 것들은 다 신라 입장으로 본다면 진성여왕 때가 아니라 그 다음 효공왕 때다라는 거 알아두셔요. 예, 그래야지 문제를 또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답은 3번이었습니다. 예, 7번 우리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1번에 가에는 뭐가 들어가요? 중소문화성인데 그럼 1번이 맞나 봐요. 소속관원인 승선. 승선 자체가 가의 소속이 아니죠. 승선은 어디 소속이에요? 중추원의 소속이죠. 거기에 중추원의 승선이죠. 근데 대간으로 불렸다는 건 아예 다 틀려버렸죠. 그렇죠? 대간 동그라미. 대간은 근데 그 대간을 맞는 걸로 하려면 앞에 승선을 좀 바꾸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대간은 뭐랑 뭘로 합쳐져요? 중소문화성의 낭사와 위에 있는 어사대로 합쳐지죠. 중소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로 합치면 대간이 되고 2번 중소문화성은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최고관서입니다. 답이 2번이고요. 감찰 동그라미. 감찰은 위에 있는 어사대이겠죠. 재신과 추밀이 모여 관리 임용을 결정하는 건 위에 있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겠습니다. 거기 괄호 나에는 뭐가 들어가요? 아마도 3사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중추원, 어사대 3사. 예. 그 중에 중추원과 3사가 송나라 제도 모방한 거라고 그랬죠. 8번 문제도 보시면요. 전 이번에 이 법원직 문제를 참 좋아하는 게 아주 이상한 사료가 없어요. 응? 좀 어렵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아주 좋은 사료들이 많고 이번 7급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인데 그 8번에 끝에 보시니까 아예 뭐 이광수 이건 너무 많이 줘버렸어. 그죠? 동아일보 너무 많이 줘버렸어. 근데 끝에 부분 보시면요. 조선 내에서는 거기가 중요한 거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 이 말이 중요하네요. 거의 허용되는이라고 했지만 사실 일제가 허용하는이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뭐 참정론, 자치론 그렇게 불러요. 그죠? 참정론, 자치론. 물론 맞아요. 이 글의 제목은 민족적 경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연도예요. 여기 아주 그 위에 그 가나다라고 사이가 아주 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족적 경륜을 명확하게 외워라. 근데 이거는요, 일단 연도로도 풀어도 되지만은 논리적으로도 하나 풀 수 있어요. 민족적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의 계기가 되었습니까? 민족적 경륜은 뭐의 계기가 되었냐 이렇게 물으면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민족적 경륜은 무엇의 계기가 됐어요?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분화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져야 그 중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정우회와 만나서 사회주의 세력과 만나서 신간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와 라 사이에 1927년 신간회 설립이 있죠. 별표. 그거 직전에 있을 것이 바로 민족적 경륜인 거예요. 그건 흐름을 일단 아셔야 되고 또 이제 연도로 푼다면 민족적 경륜은 1924년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더 빨리 풀 수도 있겠죠.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답이 3번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그런 문제였고요. 9번도 그래요. 아주 문제들이 좋아요. 요즘은 아주 문제가 수준이 높아. 거기 보시면요. 우의정 김육 그랬거든요. 김육 동그라미. 이 사람이 참 그 뭐 건의를 많이 해. 나는 건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김육도 건의 많이 해. 일단 뭐 시언력 쓰자고 얘기했죠, 이 사람. 그죠? 김육 시언력 쓰자고. 청나라에 시언력 도입한 사람이에요. 또 뭐 당시에 은광 개발하자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은 캐자고 뭐 이랬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제 김육이 또 뭐냐면 이 사람이 대동법 확대 시행을 주장한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대동법 확대 시행을 주장했던 한 3명 정도의 신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육입니다. 거의 한 중간쯤에 보시면 이런 말 있잖아요. 몰입애들은 방납하기 어려움을 원망하여 그랬어요. 몰입애들은 방납하기 어려움을 원망하여. 방납 동그라미. 방납이 뭐예요? 공납하는 것을 공물 내는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대동법 느낌이 팍 나죠, 그렇죠? 예. 근데 김육이 특별히 대동법 확대 시행을 주장한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두셔요.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시면은 답은 2번이네요. 공인 동그라미. 예. 대동법으로 어용상인 공인이 등장을 했죠. 1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번과 같은 건 없어요. 4에서 6두씩 밑줄. 그거는요. 4에서 6두씩은 이거는 공법, 즉 세종 때 공법 실시 이후에 관행이었죠. 공법을 한다면 20두에서 4두까지 골고루 받았었어야 되는데 그냥 매년 흉년이라 하면서 6두를 받거나 4두를 받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관행이었지 이게 제도였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인조 때 4두로 고정이 되었죠. 그게 뭐예요? 영정법이죠. 영정법은 4두예요. 4두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죠? 사실 1번에 맞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에 대동법 실시 이후 현물납부가 완전히 사라져. 현물납부 밑줄. 현물납부가 뭔 뜻이게요? 이게 지금 공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물. 근데 이제 공물, 공납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 항상내는 상공, 그리고 별공과 진상이 있는데 사실 상공에만 대동법이 적용이 되고 별공과 진상은 종전 방식을 그대로 두었어요. 종전 방식이라는 건 현물 납부 방식이에요. 거기 현물 납부 동그라미. 이 말을 그냥 이 문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전 방식, 대동법이 아닌 걸 현물 납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무군간법 동그라미. 항상 대동법 오답에 보면 균역법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균역법 시행으로 인한 재정감소 보완책 뭐뭐 있어요? 결작, 선무군간포, 어장세, 염세, 선박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선무군간포죠. 예. 김육 별표. 그 사람은 조금 더 알아두셔야. 김육은요. 사실 이 사람은 뭐 인조 때도 활동을 했고 효종 때도 활동했고 그랬는데 특별히 효종 때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김육이에요.
질문. 효종 때 대동법이 어디까지 확장됐나요? 북벌하려면, 효종이 북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전이죠. 충전. 그래서 충전해서 북벌한다 그랬잖아요. 충전. 어디예요?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대동법 합시다 라고 말한 사람이 김육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디 하고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였죠.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처음에 이제 실시할 때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이원익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원익.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경기도에 합시다, 강원도에 합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원익이 말한다 이러면서 나왔던 대동법 문제 많아요. 알아두시면 좋아, 이런 건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 많이 나왔지만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출제자는 좀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육, 김육. 그 다음에 김육은 충청도, 전라도.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뒤에 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김육이 지칠 때쯤 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오겠죠. 근데 이원익과 김육까지만 일단 좀 알아두세요. 예. 아마도 한 5년 뒤 정도에는 김좌명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예. 10번 문제가 있습니다. 10번에요. 대왕을 도와 조그마한 공을 이루어 사만을 한 집으로 만들었으며 백성들은 두 마음이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태평한 세상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조금 편안한 상태는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료가 또 나왔었죠. 제 책에다 똑같은 사료가 있죠.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죠.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이렇게 화난 거 아니에요. 예. 어디 나온다고요?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나오죠. 이거 김유신 문제로도 나왔다니까요.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예. 거기 사만을 한 집으로 만들었으며 밑줄. 그게 삼국통일이에요. 요거 676년입니다.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진성 여왕이 남아 영기를 보냈다. 남아가 관직명인 거 다 아는데 써줬어요. 이건 889년에 원종 애노의 난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또 이 사람 이거 좋아하네, 그죠? 가와 나시 사이 좋아하네요. 676년과 889년 사이인데요. 발해의 장문유가 산둥반도를 공격했대요. 발해 무왕 때죠. 무왕 때면 676년과 889년 사이인가요? 일단 676년은 7세기 후반이잖아요. 889년은 9세기 말이고. 그런데 우리 발해 왕들 대부분 외우고 있는 게 몇 세기예요? 8세기죠. 그렇죠?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발해 장문유가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당연히 8세기입니다. 선왕 말고는 뭐 다 8세기인데 발해 장문유가 산둥반도 공격한 거는요. 732년입니다. 732년. 동그라미 2번.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신무왕이 즉위했대요. 신무왕은 잘 몰라도 거기 오타가 아닙니다. 신무왕이에요. 그죠? 장보고 동그라미. 일단 장보고는 몇 세기예요? 우리 빨리 팔장 그랬잖아요.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가 된 게 828년이니까 9세기 초이죠. 그죠? 9세기 초. 9세기 초면은 뭐 889년 이전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죠. 예. 어쨌거나 뭐 흥덕왕이 진성여왕보다는 앞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장보고와 관련된 왕이 한 명이 나왔어요. 장보고가 옛날에 문제 어떤 거 나왔었냐면은 아주 젊어서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당나라에 가서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가가지고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이렇게 좀 활동하고 무령군 소장이 되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 당나라가 신라를 너무 많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신라 남쪽을 막 치고 있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당나라 나쁜 놈들입니다 라고 흥덕왕한테 말하면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그 청해진 대사가 된 게 828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힘을 키워갔었는데 당시에 벌써 이제 신라 하대니까 왕위쟁탈전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왕위쟁탈전에 져가지고 뭐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우징이라는 사람을 이제 장보고가 자기 밑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분위기를 봐가지고 왕징살전이 좀 복잡해질 때 김우징이를 글로 집어넣어가지고 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김우징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신무왕입니다. 신무왕 동그라미. 신무왕의 원래 이름은 김우징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신무왕이 됐다는 건 알아야 되는데 장보가 왕을 하나 만들기도 했어요. 신무왕.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장보고가 왕실을 자기가 가질 만큼 힘이 생겼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딸을 왕비로 넣으려고 했는데 신무왕이 싫다고 그랬어요. 그 딸은 싫다고. 그래가지고 장보고가 신무왕 다음에 문성왕 때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때 죽은 거죠. 그렇죠? 당시에 염장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보고를 죽였습니다. 그게 죽은 게 846년이에요. 846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최소한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가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는 그걸 외워두시면 이런 문제는 다 풀 수 있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828년부터 846년까지죠. 신무왕이 몇 년에 즉위했는지 그걸 외우고 있는 학생이 누가 있겠어. 그걸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828년부터 846년 사이에 신무왕 즉위가 있었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궁예가 개성을 수도로 삼고 후 고구려를 건국했다. 901년이니까 이거 맞겠다. 그렇죠? 답이 3번이고요. 어쨌거나 2번 있죠. 신무왕 즉위한 거 정확한 연도는 839입니다. 839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예. 4번에 발해 문왕이 상경 용천부에서 동경 영원부로 수도로 옮겼다. 이것도 크게 보면 그냥 8세기니까요. 당연히 여기 들어갈 텐데 정확하게는 뭐 785년입니다. 예. 11번. 다음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서해집 동그라미. 뭐 벌써 뻔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사료 또 우리 봤었죠? 시험에도 나왔고 기본서에 똑같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사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나올 거 다 나왔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요. 이제 작년 시험과 올해 옛날에 10년 전 시험과 지금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사료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면 다 새로운 거였는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나왔던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서해집, 서해유성룡이 쓴 거죠. 분명히 임진왜란 얘기일 텐데 거기 중간쯤에 보니까 조총 쓰는 법과 창칼 쓰는 기술, 삼수병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훈련도감이죠. 훈련도감. 와, 그 답이 그래서 2번인데요. 답은 너무 쉽다. 근데 1번 오답 참 중요한데요. 갑사 동그라미, 정군 동그라미, 옆에다 특수병이라고 써놓을까요? 특수병 또는 특수군. 그래서 갑사, 정군, 특수병으로 구성이 된 건 뭐예요? 5위죠. 5위. 5위의 중심병력이 바로 갑사입니다. 이거 딱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감이 제승방역 체제에 맞는 군사조직일까요? 근데요. 시기는 좀 잘 안 맞죠. 제승방역 체제 때문에 망했죠. 제승방역 체제 때문에 임진왜란 초기에 망했고 이제 그 망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훈련도감과 소고군이에요. 일단 시기도 맞지 않지만은 제승방역 체제는 사실은 지방군사 전략이거든요. 지방군은 아니지만 지방군사 전략이기 때문에 의미로도 사실 맞지가 않아요. 신분 구분 없이 노비에서 양반까지 이거 뭡니까? 양천운성군 소고군 얘기하는 거죠. 소고군. 예.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